74년 지어진 아파트도 C를 받았는데 94년 지어진 아파트는 뭘 받을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 정말 D등급 이하 받기가 쉽지 않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현장 답사로 찾아왔는데요. 현장 답사는 방구석에서 현장을 나가는 것을 매우 귀찮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촬영팀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의 중요한 것들도 보여주고, 특히 재정비 시장 관련한 그런 이슈들을 직접 단지를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입니다. 일단 용산구 이촌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용산구 이촌동은 원래는 한강변에 있는 모래사장이었는데 1967년 김현옥 서울시장 시절에 여기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촌동은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 뒤로 첼리투스 아파트가 있는데, 첼리투스 아파트가 있는 이 지역이 동쪽에 있어서 동부 이촌동이고요. 그리고 마포로 넘어가는 그 원효대교 서쪽에 있는 부분이 서부 이촌동이거든요. 그래서 동부 이촌동은 택지개발 형식으로 신축 단지들이 대거 개발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촌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개발이 완벽하게 되지 못한 상태로 약간 주거 환경에 변화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촌동은 처음부터 주거지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모래사장이거나 아니면 빈민 거주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60년대 말 70년대 개발을 걸쳐서 주거지역으로 변한 그런 지역이고요. 택지개발로 개발된 여기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부터 아파트들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브랜드 아파트들이, 일군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들이 여기 거의 처음으로 지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최초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촌동이 주택 산업에서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촌동은 저희가 은평 뉴타운도 돌아다녔었는데요. 은평 뉴타운처럼 이촌로 양쪽을 아케이드로 만들어 가지고 상가를 이촌로 전체 양쪽으로 쭉 깔아 놓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단지에 상가가 올려 있는 게 아니라 길 전체에 상가가 아케이드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촌로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 이 가두 상가가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동네이고, 그래서 이촌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촌로에서는 항상 만나면서 이 단지 내 커뮤니티도, 지역 커뮤니티도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촌동에는 일본인 학교가 있었는데요, 70년대 일본인 학교가 개관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실제 걸어 다니시다 보면은 일식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간판들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본인 학교가 상암동으로 2010년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 주재원들이라던가 아니면 거주하시는 서울의 일본인 분들이 지금 현재 상암동으로 많이 옮겨가시긴 했는데, 7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인들이 대거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일본 문화와 일식 문화도 또 굉장히 발전돼서 이촌동에 매우 맛있는 그런 돈가스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이촌동이 일본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촌동은 굉장히 부촌이고 민영 아파트가 처음으로 지어진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로나 도시 설계도 아케이드 중심으로 유럽처럼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고요. 근데 70년대 지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재정비가 필요해져서 하나둘씩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채부심에서는 각 단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일단 여기 그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는 렉스 아파트라는 거를 재건축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는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흔하게 생각하는 일반 아파트 외관이 아니고 거의 상업용 오피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역삼동이라든가 강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첼리투스의 1층 부분을 보면은 지금 기둥들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기둥들이 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받아주는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 기둥이 힘을 받아주다 보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는 벽이 힘을 받아주는 벽식인데, 얘는 기둥식이어서 기둥을 뺀 나머지 부분은 힘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힘을 받지 않는 벽을 커튼월이라고 하거든요. 이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는데, 이 커튼월을 전 건물에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층에 있는 이게
제일 높은 게 16층인데 저 위까지 전부 커튼홀인 거죠. 그래서 완전 미려한 그런 외관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아파트를 그래서 미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기둥식 아파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기둥식 아파트의 장점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은 층고도 높고 층간소음도 거의 없고 외관이 너무 미려하고, 그리고 완전 최현대식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용도 변경에서도 너무 자유로워요. 벽처럼 그렇게 구조벽체가 평면을 완전 획정한 게 아니라 기둥만 따다다다 있기 때문에 바꾸고 싶으면 인테리어 막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점이 많고, 여기 첼리투스는 이제 레미안에서 만들었고 제가 또 삼성물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또 여기가 거의 50평대 단일평형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또 1대1 방식 재건축을 했고, 그 층고도 35층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 르네상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56층까지 갔고, 굉장히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재건축 사업이라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동부이촌동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이촌로인데, 이촌로가 이게 일반적인 도로라고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일반 저희가 아파트로 비유하면은 그 단지 내 커뮤니티의 그 광장 같은 그런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촌동을 남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촌로 양쪽으로 상가들이 그냥 끝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단지의 상가 건물이 막 몇 층짜리 몰려있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제 1층짜리 상가가 아케이드로 유럽처럼 이제 확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촌동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하려면은 이촌로 남쪽 북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촌로 상가를 걸어가면서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런 커뮤니티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왔고, 이걸 저희가 그 은평구 갔을 때도 은평구에 있는 은평뉴타운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 도시 설계를 한 거를 경험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촌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촌로를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일반적인 도로와 조금 다르게 커뮤니티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도로 사이즈가 그래서 딱 커뮤니티가 될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도로 폭이 8차선, 10차선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단절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생각해 보시면은 강남대로가 강남역 양쪽에 이렇게 상가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강남 거기를 잘 지나가질 않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넓어지면은 양쪽으로 구축한다 하더라도 단절돼 버리고, 이게 약 맥시멈 사이즈인 것 같다.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쉽게 건너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같은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촌로가 이촌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촌동에 있는 이촌 현대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촌 현대 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얼만큼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아파트 벽체를 해체하고 있는 그런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는 197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보다 4살 많으신 49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이의 아파트이고, 현대라는 브랜드를 아파트에 처음 적용한 게 이촌 현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현대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현대건설사가 3개나 되는데, 이게 그 현대산업개발이랑 현대건설로 쪼개지기 전에 처음으로 현대라는 타이틀을 써가지고 이촌동에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열심히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74년 지어진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기둥식으로 건설했습니다. 현재의 아파트들은 다 벽식으로 되어 있는데 74년도에 건설된 기둥식 아파트여가지고 실내 층고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2300mm, 즉 2.3m 실내 층고가 나오는데, 여기 이촌 현대 같은 경우에는 2.6m가 넘는 그런 실내 층고를 가지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실내 층고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기둥식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층간소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층간소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아파트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첼리투스에서도 기둥식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촌현대 아파트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인면이 굉장히 미려해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는 650세대이고 용적률이 210%였고,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둘 다 고민할 수 있었지만 조합이 리모델링을 선택을 했고요. 2015년에 포스코를 시공사로 두었다가 시공사를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두고 있고, 그리고 롯데가 르엘이라고 롯데가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르엘이라는 브랜드로 아마 이촌 르엘로
네이밍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은 신축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촌현대가 이촌동의 최부신 픽인데요. 왜냐하면은 기둥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민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기둥식의 장점이 그 벽이 하중을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벽식 아파트들이 그 내력벽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수직 증축도 잘 못하고 평면도 굉장히 고정돼 있고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기둥식은 그런 한계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촌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을 가장 최초로 하게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1.4배의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0%가 넘어가는 용적률을 갖고 있는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직접 와보니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여기가 2주 철거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공사도 한참 진행 중이고, 아마 이촌동이 이 다음에 2020년대에 이촌동에서 좀 대장단지가 어디냐 이렇게 찝게 되면은 이촌현대가 반드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촌동의 최부신 픽을 이촌현대 아파트로 정하겠습니다. 이촌현대 아파트는 1974년 준공된 아파트로 49살인데 안전진단을 무려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지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B나 C 이상이 나와야 되고, C는 수평 리모델링을, 그리고 B등급 이상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74년 준공된 아파트도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 그러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몇 등급 나오겠냐고요. 90년대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용적률 230%인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308% 되는 거고, 리모델링 할 수 있었지만 안전진단 해보니까 74년도 건데 C등급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90년대 아파트들 안전진단 했는데 만약에 B 이상 나와버리면은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0년대 아파트들한테 리모델링이라는 대안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4년 지어진 아파트도 C를 받았는데 94년 지어진 아파트는 뭘 받을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 정말 D등급 이하 받기가 쉽지 않다. 또 구조 안전성 검토 부분을 좀 비중을 낮춘다 하더라도 D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용산구 이촌동 일부를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최부심의 현장 답사가 그동안 리모델링을 너무 좀 우호적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저한테 뭐 리모델링 협회에서 뭐 뽀찌 받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너는 리모델링만 좋아하냐 막, 그리고 댓글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재건축이 있는데 왜 리모델링을 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리모델링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이 장점 대비해서 좀 덜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조금 얘기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촌동에는 재건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촌동에 어떻게 보면은 대장 아파트, 그 대장 아파트가 한강맨션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딱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부에서는 이 이촌동의 재건축을 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다뤄보고 이 재건축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최부심의 현장 답사 이촌동 2편에서 처음으로 나와 있는 단지는